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 이분 모셔가지고 우리 시민 후보 어떤 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는 어떤 시민 후보 얘기를 할 건데 혹시 두 분께서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두 분도 혹시 그 시민 후보 대상에 오르진 않으실런지? 시민은 시민이지요. 후보는 별로. 알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 지방자치 포럼 우성석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성석입니다. 혹시 우 대표님을 미리 뵀던 적이 있으신지요? 네, 저는 몇 년 전에 뵙고 예. 오랜만에 오늘 여기서 취재하시고 모처럼 가수 윤수일 씨가 한 판에 나오셨는데 노래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황홀한 고백을 들어요? 아파트를 들어요? 진짜 많이 닮으셨어요. 알겠어요. 살찐 윤수일입니다. 젊었을 때 좀 살이 볼이 좀 홀쭉할 때는 그때는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윤수일 닮았다고. 오늘 주제를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민 후보로 지방 정치 문화를 바꾼다. 오늘 이런 주제인데 먼저 본격 토크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두 고정 패널분, 우리 기자님하고 변호사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OX. 변호사님. 당연히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어떤 식으로 바뀌냐가 문제. 잠시만요. 그러면 정치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 시민 후보, 조금 생소한 단어입니다만은 필요하다. OX. X. X? 저도 X 쪽에. X요? 네. 시민 후보가 필요하지 않다? 저는 정당민주주의가 가장 합당하고 가장 강력한 정치입니다. 저는 기존 정당 정치가 우리가 이제 발전돼 있고 정당도 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수 이렇게 발전돼 있으니까 저는 시민 후보라 그러면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지역 정치를.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제도권에 들어가서 거기서 좀 변화와 개혁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야, 오늘 지금 시작도 지금 아직 안 했는데 바로 오늘 한판 구도가 딱 오늘 진검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시민 후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는지. 시민 후보를 저희가 이제 정의한 것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이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는 게 일단 급선무인데요. 그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그 시스템을 통해 갖고 일반 대중 시민들의 어떤 경선, 공정한 경선과 그리고 어떤 절차를 어떤 자질 검증이나 자격 검증에 대해서 합리적인 절차를 그렇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이제 선출되는 분들을 시민 후보라고 저희가 지금 일단 명명을 했는데요. 이 정의 자체가 지금 모호하고 목적이 지방자치 실현이라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분별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단으로 시민의 추천이나 시민 경선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런 주장 자체가 애매모호할 때 정의나 수단 목적이 애매모호할 때는 실천될 수 없는 거 그리고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하나의 슬로건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표현된 의지와 전혀 다른 사적인 목적 또 다른 목적 때문에 이런 슬로건을 쓴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앞으로 계속 토론하면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겠지만은 시민 후보라는 건 사실은 동어반복 같아요. 지금 후보들도 다 지금 선출직도 선출직 공직자들 다 시민 후보거든요. 사실은 시민들이 지지했고 시민들이 선택했고 그리고 당선이 되신 분들 경선을 거쳐서. 그러니까 동어반복의 의미밖에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민 후보란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아직은 거기까지 연구가 안 됐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필해야 될지를 아직 좀 이 구상이 아직 안 서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기존 그 기득권 정당의 후보들하고 좀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민 후보란 그런 어떤 이 명사를 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어느 정치 평론가가 불과 몇 년 전에 지역구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노예라는 아주 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그 공천이라는 그런 어떤 족쇄를 발목에 채워놓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단순한 그런 어떤 그 명제를 이제 기본 바탕에 놓고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좀 구상을 했던 거거든요. 오히려
그 정당 공천제 폐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았나. 더 열심히 노력하고 직접적으로 시민 후보는 그렇죠. 뭐 어쨌든 용어는 좋습니다만은 그 시민 단체가 됐든 이렇게 더 이제 스크럼을 짜서 예. 세를 더 규합을 해서 그런 폐해를 보고도 오히려 이제 뭐 지금 현재 보면 시민 후보를 만들어서 그걸 폐해라고 정치 패거리를 줄여보겠다. 그 의도는 좋으나 워낙 벽이 두꺼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두 분하고 이제 뭐 우리 김 기자님도 비슷한 얘기고 정당 정치 폐해를 지적을 하시고 우리 우 대표님도 이 정당 정치 폐해를 지적하면서 시민 후보 운동을 전개하시는 건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네. 정치의 문제가 과연 정당에 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돼요. 정치가 지금 문제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정부패에 있다는 거는 정치 구조 자체의 문제지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당이 없어진다고 정치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그냥 부정부패에 있던 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질 않아요. 정당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정당이 자꾸 눈에 띄니까는 반정당이나 반정치 담론이 횡행해서 그렇지 사실은 정치 자체의 문제지 정당의 문제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정당 정치에 지금 폐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우 대표가 그렇게 시민 후보를 만들어서 굳이 뭐 이렇게 뭐 시민 후보를 뭐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제도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변화를 주고 개혁을 하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정당 공천제 폐해가 크다고 그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도 물론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누리고 있지만.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어쨌든 투표를 해서 국회에서 그걸 가결시켜야지 없어지는 건데 그걸 아마 만들려면 엄청난 그런 저항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더 노력해주고 그런 쪽에 사람들을 더 길러주고 이게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래서 시민 후보 부분은 아직 정치 실험에 불구하고 혹시 나왔다 손치더라도 오히려 유권자들 판단을 좀 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시민 후보가 필요한가? 시민 후보가 갖는 의미 여기를 한번 넘어가 보시죠. 지금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후보가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지방선거 때 공천의 실무 책임자를 맡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공천 과정에서 어떤 정당이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공천권자들과 그 공천자들의 어떤 그런 그 힘의 논리 그런 부분들, 그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그 이 기초공천제 폐지라든지 그리고 지역 정당을 뭐 이제 법률에서 지역 정당을 허가한다든지 이런 운동은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정당이란 구조의 틀 안에 일단은 거기에 소속원이 되면은 일단은 정당이 우선입니다. 그 이 지방 의정을 돌봐야 될 그 시민들의 대표가 선거 기간 정도 되면은 길바닥에서 사거리에서 거기서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이 표를 얻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럼 그 기간이 보통 한 달씩 걸리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모든 의정은 마비가 됩니다. 이거는 뭐 묵시적으로 뭐 이제 서로 동의가 됐는지 지방 정부하고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왜 도나 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왜 저게 선거에 동원돼서 선거 운동원이 돼서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역 시민이나 아니면 지방 자치를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그 정당 공천제의 폐해를 얘기하는 거지 정당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존립 근거라든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현재 뭐 정치적인 지형이나 이 포지션에서 좀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럴까 프레이밍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 상대방을 반시민, 비시민으로 그 명명을 해서 나름대로의 그 진지를 구축하려는 시민운동 후보운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비춰지는 면이 큰 것 같아요. 또 다른 정치 구도 아니냐 뭐 이런. 일단은 뭐 정당 정치 폐해가 많다는 거는 다 공감을 하지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뭐 시민 후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또 하나 중요하게 언급한 게 생활자치로서의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자료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 이 일본의 가나가와 네트워크란 게 결국은 시민 참여 정치를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번에 가나가와 현에서 근데 또 그러니까 합성세제 추방 운동을 하던 주부들이 모여서 그게 아무리 정치인들한테 뭐 요구하고 청원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직접 해보자. 그래서 그게 바로 가나가와 네트워크입니다. 지금은 한 20-30명 정도가 의원들이 편의원이나 시의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양대 정당의 그런 구도 속에서 그런 어떤 기초 지방자치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구현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면 일본 사례라든지 지금 그런 것들은 그 이제 정치 우리 이제 우 대표가 정치인을 키워서 하는 거하고 좀 약간 다 출발이 다르네, 그죠? 아, 출발이 지금 비슷합니다. 비슷해? 네. 아니, 그건 좀 달라요. 다르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그럼 정당 이렇게 지금 시민 후보는 뭐 전국의 네트워크화 그런 할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지금 먼저 시민 후보를 실업했던 데가 있습니다. 광주입니다. 광주 광역시에서 91년도에 이제 원체 이제 이 광주라는 지역이 호남 지역이 일당이 이렇게 독주를 하는 그런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일당이 독주를 하다 보니까 그 구조하에서는 그냥 정당의 어떤 이 시구 정당의 도지 이게 어떤 시민들의 이 도나시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섰답니다. 그래서 시민 후보를 독자적으로 한번 내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감사원의 이제 내부 고발자였던 아주 유명했던 이문옥 감사관을 시민 후보로 이제 광주시장에 이제 내보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시민 뭐 이런 특정 시민 단체가 아니라 시민 단체와 그리고 지역의 양심 학자들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 연합해서 어떤 이제 정치적으로 시민 후보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시민 후보 연대를 만들어서 출마했는데 결국 이제 실패를 했지만은 20%의 그런 어떤 득표를 올리는 광주에서 20%면 많이 상당한 그런 많이 드시는 거죠. 일단은 뭐 소지역에서 시민들이 주도를 했다기보다는 시민단체나 언론단체, 환경단체들 이런 네트워크가 주도가 돼서 성공한 사례는 지역적으로 몇 군데 있어요. 브라질인가? 그 참여예산인가? 거기도 그렇고 일본도 아까 얘기하신 그 현에서도 그렇고. 근데 대부분이 전국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역을 넘어서 성공한 사례를 보면은 다 정당 운동으로 발전이 됐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녹색당도 그렇고 독일의 녹색당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태리 오송운동, 그 다음에 스페인의 포데모스나 아이슬란드 해적당 다 오히려 시민들이 반정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기존 정당과 같은 정당 체계를 갖춰서 승리를 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하나 구축이 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시민들이 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정당이 됐어요. 그래야지만 지속되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후보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름하여서 시민 후보냐 아니면 시민 단체 후보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시민 후보라는 말 자체도 법적으로 아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법적으로 못 써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국민 후보라는 말처럼 그런 말은 쓸 수가 없을 거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뭘 만들고 뭘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 주도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결국은 시민 후보라는 거는 시민 단체 후보, 시민 활동가들 후보, 시민 친화적인 시민 활동가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시민 후보라는 말보다는 시민 단체 후보가 더 가깝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희 과거에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문제가 발생될 때는 시민 단체들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겨울에 이제 저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결국 처음에 시작은 시민 단체가 주도를 해서 이 촛불 시위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시민 단체에서 주도했던 분들조차도 이 시민들, 국민들이 이렇게 이 정치 이런 혁신이나 이 변화 열망이 뜨거운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실 정치인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고 시민단체 활동가 B, C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난 그래 기성 정치인 A 씨가 좋아. 그 사람으로 갈래라면 그 사람도 시민 후보가 되는 건가요? 근데 시민 경선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그런 보팅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자격 제한이 없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오재세 의원이나 변재일이나 정우택 의원 같은 분도 시민 후보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분들 이제 국회의원 분들은 이제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고요.
적어도 이 기초나 광역, 지역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그 지역은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민들한테 어떤 알리고 지역민들 앞에서 경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있으면 아니 그럼 지방 시의원으로 갑시다. 지금 시의회 의장 황영호 의장님인가요? 예. 황영호 의원이 그 지역구에서 나도 시민 후보 신청할래. 예를 들어서 그랬을 예. 때 예. 그 사람도 시민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분도? 기존의 기득권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시는 분들이 예. 시민 후보의 경선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어떤 또다시 시민들한테 선택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답변을 지금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스타 시민 후보,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야 활동했다던가, 뭐 시민 어떤 활동가. 특정 버스 뭐 이제 그 경영을 해서 최근에 뭐 거론되는 이런 분도 분들, 계시잖아요. 예. 뭐 시장 후보를 거론, MGO 예, 뭐 예. 활동한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명세가 있어요. 당연히 기존 정당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정파운동밖에 안 될 수도 그러니까 있다는 근데 거죠. 제가 볼 그래서 때는 정치적인 새가 없는 시민활동가나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기존의 정치 경쟁에서 패퇴한 인물들, 그렇죠? 졌던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그동안에 MG 활동이나 이렇게 시민 활동한 사람들이 그 중에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 지금 저는 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좀 반박을 좀 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시민들이 지금 이 정치 혁신이나 정치 변화를 열망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뭐 어떤 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건은 촛불 민심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촛불 시민들이 보는 이 정치 혁신의 대상, 정치적 적폐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그 지역에서 인기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지명도가 있다 그래도 적어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촛불 민심, 그 민심이 지방자치제도까지 어떻게 무사히 이렇게 와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A씨란 분이 만약에 시민 선거인단, 경선인단에 들어와서 경선을 치른다면 절대 자신 못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질 거다. 예, 아니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스페인 사례 같은 포데모스나 앵꼬무 같은 사례는 뭐냐면 정치적인 색이 없어요. 제도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온라인 투표를 하고 그때그때 정책을 내고 그걸 채택 투표를 하고 이런 정치적인 색이 없어요. 하나의 제도거든요. 만약에 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후보는 부적격하고 이런 후보는 적격이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정치적 색을 갖게 돼요. 그러려면 차라리 정당운동을 하시는 게 낫죠. 그거는 시민들이 전적으로 시민 후보 어떤 경선 방식은 시민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시민들이 결정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주는데 저희들은 거기서 저희들 임무는 다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함정인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이 다 결정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촛불이라든지 적폐 이런 걸 얘기하면 기존의 이제 쉽게 말하면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민 후보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시민단체에서 낙선운동이나 할 것처럼 비슷하게 정파운동이 되는 거고 아예 정파운동을 할 거면 정당운동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예. 네.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제가 초질과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기존 어떤 그런 기존 정치, 기득권 정치를 견인하고 있는 세력들은 기득권 정당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진짜 좀 완성되고 어떤 수준 있는 정당 정치를 구현한다면 저희들은 뭐 이런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벌써 수십 년 동안 잘 짜여진 그런 정당 구조 하에서 그리고 어떤 그런 시스템 하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어떤 부정과 비리를 비롯해서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발언권이라든지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가 실행이 된다면 결국은 시민들은 그분들을 찍게 될 겁니다. 1번 아니면 2번. 저는 이제 걸리는 게 촛불 적폐. 근데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가지고 순수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으면 기존 정치나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이제 그 기존 정당과 완전히 차별화하고 달라야지만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일단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동안 유권자들께서 정치에 등을 돌렸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 운동, 좀 지저분했던 선거 운동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었는데 그렇죠. 선거 운동 문화도 바뀝니까? 예. 아하. 이거 사실 저희들 이제 비밀인데 비밀인데 이 그중에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나만 예. 철저하게 저희들은 이 정책 선거를 할 겁니다. 아. 네, 그리고 후보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예. 데이터를 제시할 겁니다. 저희들은.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빅데이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각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데이터를 이 시민들한테 오픈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적어도 10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면은 제대로 된 그런 후보를 이 선별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데이터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쭉 듣고 또 기자님이나 변호사님 말씀 또 설명 쭉 들으면서 최소한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논의는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예, 시민 후보라는 조금 약간 모호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내용들 좀 많이서들 얘기가 돼서 최소한 정치에 등을 돌린 분들, 지역 유권자들이 좀 돌아설 수 있는 계기는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토크가 아주 건전하고 건강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은 뭐 정리가 조금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죠. 뭐 아직까지 시작 단계니까. 이게 인물이나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다 혼재돼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을 내기 힘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정리가 되셔야 돼요. 오늘 시민 후보 얘기했는데요. 오늘 사실 끝내기 한판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후보 앞으로 한참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프로그램 성격상 프로그램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끝내기 한판으로 들어갈 말을 조금 바꿔서 기자님부터 한 말씀 정리해 주십시오. 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그 시민들이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우려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이제 정치 결사체 세력화를 해서 오히려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정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우 대표님께서 그런 어떤 그 노력들 이건 굉장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높이 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시민 후보가 이제 그 정치를 이제 하고자 한다면 시민 그 활동 딱 접고 정당을 들어가든 시민 그 후보 결사체가 되든 거기 들어가서 당당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심판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희망이다 생각합니다. 정치가 우리 사회의 모든 폐악의 근원인 것처럼 보이고 그 정치를 망친 것이 정당이라고만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정치밖에 없어요. 사회 경제적으로는 한 사람 주식을 가진 사람이 한 표를 갖잖아요. 그리고 근데 정치에서는 1인이 한 표씩 갖거든요.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가 이길 수 없어요, 절대. 그러면 그 잘못된 사회 경제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건 정치밖에 없고 그러면 다수의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정치적 힘을 가질 때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치적 힘은 그냥 원자화되고 분산화돼 있으면 아무런 힘도 안 돼요. 그것을 집적시키고 집중시키고 누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건 정당이거든요. 우리가 정당의 폐악을 지적하는 건 맞지만은 그럼에도 우리 사회 경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정당밖에 없다고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희망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생님 지역 정당 만들면 그때 힘이 좀 많이 좀 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얼토크 한판 참여한 소감 어떠신지 또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이런 메시지는 꼭 전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저희 프로그램 회원들이 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저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문제다.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을 보고 인식하고만 있다면은 그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잘못된 점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미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필부에 지나지 않지만 저희들이 지금 서로 손을 잡고 힘을 모은다면 분명히 조금이나마 이 지방자치, 지방정치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 절대 정치는 나쁜 것이 아니고 외면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꼭 어떤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참여하고 발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일 있으면 질책해 주시고 잘한 일 있으면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해주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예. 어떤 지방자치 구조가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 스스로의 시민들을 위해서 오늘 박수 한번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4월에 혹시 선거 공개 당사자가 되시고 저는 이 약속을 했습니다. 의원들한테 3인 선거구에는 이제 후보들 나가고 만에 하나 2인 선거구는 뭐 정당의 벽이 워낙 높으니까 근데 저희 시스템이 움직여야 된다면 저는 그 2인 선거구의 총알바지로 네, 그렇게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러면 저는 심판이라서 안 해, 위원장이라서 안 합니다. 심판이라서 아닙니다. 아니고 국민이 원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직접 뛰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총알바지. 그렇죠. 예, 이거 약속했습니다. 후보들한테.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어떤 선수가 등장할지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